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이 된다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자, 열이 이동합니다. 그쵸?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자, 이동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잃은 열이 될 것이고요. 잃은 열, 그 열의 크기를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지. 자, 저온의 물체는 얻은 열, 그 열의 크기를 열량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 자, 왜냐면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가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온도가 가진 두 물체가 접촉이 됐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열이 이동하냐? 온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할 거야. 온도가 같을 때까지.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하면 자, 외관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까지 그래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유지가 됐어. 그럼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열평형 상태. 그래서 열평형 상태고, 그럼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일정해.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조건 두 물체가 접촉이 되고, 온도가 일정하면은 열평형 상태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고 온도가 일정하면 열평형 상태다. 열평형 상태. 바로 요거고. 그때 열평형 상태 할 때는 자, 외관상으로는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거야. 자, 왜 겉으로 봤을 때는 열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 열은. 응? 실제로는 열의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고에서 저로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기 때문에 자, 더 이상의 열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 저에서 고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요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에서 저가 아니지. 온도가 같이, 같은 온도거든. 그래서 이제 같은 온도기 때문에, 자, 요렇게 이동하는 열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외관상으로 열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 올라가죠. 일정 유지가 되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열평형 상태. 그럼 이제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인데, 우리는 그 열량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그래. 그래서 공식을 쓰면 Q는 CM 델타 T. 됐지? 그래서 이 Q는 열량이야. 그래서 열량 공식이고, 자, 이 열량 공식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동하는 열량도 되고, 가지고 있는 열량도 되고, 됐지? 가지고 있는 열량도 되고, 이동한 열량인데, 우리가 델타 T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온에서는 온도가 줄어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 온도가 줄어들잖아. 그럼 여기가 델타 T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델타 T가 되는데 얘는 이제 고온의 온도 변화고 얘는 저온의 온도 변화야. 저온의 물체. 그래서 요 델타 T가 생겼다는 얘기는 요 델타 T니까 결국 얘는 여기서 Q는 얻은 열량 또는 잃은 열량이 돼요. 알겠니? 그러면 열량을 얻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맞니? 자, 열량을 잃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아, 이거는 잃은 열량이고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얻은 열량이구나. 그래서 그 잃거나 얻은 열량을
계산할 때 Q는 cm 델타 T로 요 공식으로 간다. 알겠죠? 요 공식. 그러면 이제 요 m이란 건 이제 그 물체 질량이고 델타 T는 뭐, 그쵸? 온도 변화니까는 요로 될 거야. 그럼 이제 요 C가 이제 비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비열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정리 좀 할 거야, 비열. 자, 일단, 비열, 우리가 영어로는 스페시픽, 특별한 히트 커패서티라고 해. 그러니까는 히트라는 건 열이란 얘기고 커패서티는 열을 가질 수 있는 열량, 용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열의 용량. 그런데 그것이 스페시픽하다. 고유한 열의 용량. 그래서 이 비열이라는 것이 있고 이 비열은 물질의 특성값이다. 자, 물질의 특성값이다. 그럼 물질의 특성값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는 물질의 종류마다 그 비열의 값이 어떻게 돼? 고유하다는 거.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 비열은 1g의 물질이 1도씨 변하는데, 자, 그럼 변한다는 얘기는 1도씨를 올리는데, 또는 1도씨가 떨어지는, 내려가는데, 자, 그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열량을 흡수해야 되죠. 자, 1도씨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열량을 잃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때 1도씨 올라갈 때 흡수하는, 즉 물질로 들어오는 열량 또는 1도씩 내려가는데 방출하는,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출입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1도씩 변화하는데 출입하는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칼로리 또는 줄이야. 자, 이런 정의가 있고 또 두 번째 정의는 1kg의 물질이 있어. 1kg 물질이. 자, 얘가 1도씩 변하는데 마찬가지야. 출입하는 열량이야. 그래서 이때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킬로줄이 된다. 그러니까 정의는 똑같은데 단지 질량의 단위만 바뀌어. 1g의 물질일 거냐, 1kg의 물질일 거냐. 그래서 1g의 물질이든 1kg의 물질이든 몇 도씨가 변하는 거야? 1도씨가 올라가거나 1도씨가 내려가거나. 그때 출입하는 열량. 그래서 1g이면 칼로리나 줄. 자, 1kg이면 킬로칼로리, 킬로줄. 자, 이 두 가지 정의가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열이야, 비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Q는 cm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잖아. 그치? 여기가 이제 비열에 대한 거거든. 그럼 얘를 비열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까?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네. 그래서 단위는, 열량의 단위가 칼로리면 질량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람이 돼야 된다. 자, 또는 줄이면 그람이 돼야 된다. 알지? 근데 이게 킬로칼로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 돼야 돼. 자, 킬로줄이면은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도씨가 돼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요거예요. 자, 그람으로 표시를 했는지, 킬로그램 표시했는지. 자, 그람으로 표시했다면, 1g의 물질이라면은, 이때 열량은 칼로리나 줄이고요. 자, 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썼다면, 열량은 킬로칼로리나 킬로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킬로칼로리, 킬로줄이 나오지? 그러니까 1칼로리가 얼마가 돼? 4.2 줄.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래서 1칼로리는 4.2 줄.
1칼로리는 4.2줄이라는, 자, 그래서 열량과 에너지의 단위니까 칼로리가 열량의 단위고 줄이 에너지 단위인데 그 열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야.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열의 일당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1칼로리가 4.2줄 요 숫자만 외워놓자 말이야. 그래서 비열에 대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자, 같은 질량의 같은 열량이라고 한다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야? 비열하고 온도 변화 무슨 관계야? 질량 갖고 열량이 같아요. 그러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 무슨 관계야? 그렇죠.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같은 질량, 같은 열량이라고 했을 때 비열이 크다라는 의미는 뭘까? 온도 변화가 적다는 뜻이야. 자,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것은 이거예요.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자, 가열될 때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식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천천히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냉각이 된다는 얘기야. 자, 비열이 크다의 의미,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 비열에서 계산 뭐 이것도 하지만 일단 의미부터 찾아.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적은 거고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간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천천히 온도가 내려간다. 뭐가? 비열이 클수록. 자, 이것이 바로 비열이야. 비열. 알지?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Q는 CN 델타 T 해가지고 방금 했던 것도 여기 다 나오지, 지금. 그치? 자,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H2O, 물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액체 상태의 물의 비열은 1칼로리 퍼 그람 두시.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하지 않았니? 내가 1칼로리의 열량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 1g의 물이 1도씨 올라가는데 흡수하는 열량이거나 1칼로리의 열량은 1g의 물이 1도씨 떨어지는데 방출하는 열량. 그치? 이거 내가 엄청 강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물의 비열이야. 그래서 물의 비열은 액체 상태 물은 1칼로리 퍼 그람 도시가 되고, 자, 1칼로리는 4.2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2줄 퍼 그람 도시가 되는 거예요. 또는 1킬로칼로리라면 물의 질량이 뭐가 돼야 돼? 킬로그램이 돼야 돼. 자, 4.2 킬로줄이라면은 킬로그램, 자, 도시로 표현할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액체 상태 물의 비열이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비열은 그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 물질의 특성값이다. 그러니까 비열을 통해서 뭘 구분할 수가 있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 어떤 액체 비열을 측정했더니, 야, 이게 비열이 1칼로리 퍼 그람 도시야. 그 얘는 뭐란 얘기야? 물이란 뜻이에요, 물. 알지?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비열하고 온도 변화가 반비례 가니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자,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가열이 되고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요. 자, 천천히 냉각이 된다.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물체에다가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 자, 여기가 1도씨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럼 열을 가했을 때, 자, 열의 전달이 잘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비열이 크다는 것은 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 올리기가 힘들다 싶다. 그렇지. 온도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올리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자, 비열이 작다는 것은요,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반대 온도를 낮추기도 어려운 거예요. 알지? 자, 그러면 우리 온도라고 했을 때 잘 봐. 내가 온도의 정의 두 가지 얘기했잖아. 첫 번째 뭐였어? 아이, 그거는 이제 교재 나온 정의고, 내가 원래 얘기했던 정의는 온도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는 열의 척도. 그래서 온도가 많으면 열이 많고, 온도가 적으면 열이 작다. 그래서 열이 많으니까 뭐야?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적으면 차갑거나. 그치?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온도다. 이 두 가지 있었잖아. 근데 내가 그랬지.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활발해진다. 운동이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온도가 자,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돼 있어.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됐어. 자, 그래서 입자의 운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에서 자, 서로 다른 물질에서 자, 비열이 크다는 것은 열의 전달이 어떻게 돼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의 전달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열을 전달하면 여기 입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입자한테 또 열을 전달하고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걸 이제 보통 비열은 전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열의 전달이기 때문에 보통 비열은 전도의 개념이 자, 주가 전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의 전달이 주로 전도에서 이제 주가 전도야. 전도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럼 전도는 뭐야? 입자가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한테 열을 전달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비열이 어떤 물질가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얘가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옆에 이제 운동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운동이 입자의 운동이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 덜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입자가 있고 입자가 있죠. 열을 가했어. 온도가 이제 열을 받으면 얘가 이제 입자가 막 움직일 거야. 그래서 입자 운동이 활발한데 자, 입자 운동이 늘어나겠지? 그런데 요 입자 간의 인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니? 입자 운동이 천천히 활발해진단 말이야. 천천히 활발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입자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활발해진다는 얘기예요. 적게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활발함이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야? 입자 간의 인력이 자, 높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받으라도 어떻게 돼요? 운동이 적게 일어나니까 이 1도씨에 올라가는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니?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열일 때는 어떻게 돼? 이 운동이 똑같은 10이라는 열을 가했는데 A라는 입자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B라는 입자는 이렇게 움직여. 그럼 A라는 입자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는 입자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해? 이 운동을 전달하면서 열을 빨리빨리 해. 그래서 온도를 빨리빨리 올리겠지만 이렇게 움직여. 똑같은 열을 받았지만 그럼 얘는 어떻게 이웃한 입자한테 적은 운동을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입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에서 일반적으로 비열이 크면 인력이 어떻게 되니? 크다는 얘기야. 알지? 단 금속은 제외하자. 금속은 제외한다. 자, 왜? 금속은 입자가 자, 뭐 소금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온이고, 그치?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분자고 하지만 금속은 뭐야? 자유전자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작은 놈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금속은 자유전자의 운동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열을 가해도 자유전자가 팍팍팍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금속은 제외시킨다. 왜?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 크다는 의미가 왜 온도 변화가 적을까? 자, 바로 열을 받으면 그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자,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온도는 입자 운동입니다.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운동이 적게 활발해져요. 적어져요. 상대적으로 적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의 운동의 증가폭이,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거를 입자 운동의 증가폭이 작다는 거야.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열을 받아도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야. 온도는 운동이야. 운동 에너지. 알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적다. 하지만 뭐다? 금속은 빼자. 왜?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운동하는 거니까 자유전자 약간의 열만 받아도 쉽게 팍팍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고 열의 전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바로 이제 요거지. 자, 그러면 동일 물질에서는, 자, 동일 물질에서는, 그죠? 자, 우리가 비열을 얘기할 때,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자, 요렇게 갈수록 인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더 크지? 자, 그러니까 비열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이렇게 돼야겠지. 쉽게 온도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쉽게 온도가. 자,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밖에 안 한단 말이야. 왜? 모든 방향에서 고체 입자들끼리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온도에 1도씨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비열이 크다는 거고요. 자, 기체는 입자 간 인력이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이 활발하지. 약간의 열만 가해도 온도가 팍팍 올라간단 말이야. 운동이 더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기체 비열이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을 예를 들면 얼음 있지? 0.5 칼로리 퍼 그람 두씨야. 자, 물은 1 칼로리 퍼 그람 두씨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체죠. 그런데 그러면 쌤 이거 반대잖아요. 그치? 물은 예외예요. 물은 예외야. 알겠지? 물은 예외야. 그래서 우리가 비열했을 때, 자, 액체하고 고체를 비열했을 때, 자, 비열이 누가 더 크냐? 일반적으로, 자, 고체가 더 커야 되는데, 고체가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액체가 비열이 더 커. 자, 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내가 그랬잖아. 입자 운동이 고체가 더 활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고체가 더 활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고체가 입자 운동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열이 더 커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런데 왜 고체보다 액체의 비열이 더 크냐 이 얘기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분명히 입자 운동이라고 그랬지. 자, 입자 운동인데 그 입자 운동이 적을수록 어떻게 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잖아. 그럼 당연히 고체가 더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오이씨, 뭐야 이거? 액체인 물이 더 크네? 자, 왜 그럴까요? 아니요. 왜 그래요? 자, 기체 비열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얘가 0.48 칼로리 퍼 그람 도시가 돼. 자, 이거 이제 아니, 그거 아니야.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고체는 진동한단 말이에요. 자, 액체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동, 알지? 그리고 병진 운동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고체의 열을 가하면 얘는 그냥 진동할 거야. 그래서 가해진 열은 진동에만 사용이 돼요. 근데 액체는 똑같은 열을 가해요. 진동해야죠? 진동해야지? 또 어떻게 돼? 병지.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그럼 운동을, 이 가해진 열이 운동에 누가 더 많이 사용이 돼? 얘가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을 얘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웃하는 얘한테 운동에서 열을 가하기 위해서 얘가 흡수해야 되는 열량 자체가 많다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고체의 운동이, 왜냐면 인력이 제일 강하니까 고체의 비열이 제일 클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왜 굳이, 자, 액체하고 할 때, 자, 요거를 왜 집어넣었을까? 그치? 상식적으로 고체가 더 커야 되는데. 자, 왜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이유는 뭐냐? 고체는 진동이니까 가한 열은 진동에만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한 열 에너지는 진동에만 사용이 돼요. 근데 액체는 열을 가했을 때 가한 열은 진동에도 사용이 되고 병진에도 사용이 돼야 돼요. 알지? 자,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5도씨라고 해봐. 25도씨에서 진동 병진이야. 자, 그럼 26도씨가 될 거예요. 26도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동의 에너지도 커져야 되고 병진의 에너지도 커져야 돼요. 이 두 개 같이 커져야 돼요. 근데 만약 얘가 영하 10도씨에서 영하 9도씨로 돼. 1도씨 올라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그냥 진동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동하는 에너지만 더 커져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온도 올리기는 얘가 더 쉽다는 얘기, 오히려. 와, 대박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요만큼의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요거를 다 커버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만큼 이게 문제가 보이고 아는 만큼 개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비열은 고체가 덜 끝처럼 보여. 그치? 왜냐면 입자 운동이 적으니까 얘는 그 온도에 해당하는 입자의 운동을 갖기 위해서는, 그치?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될 거야. 근데 같은 고체일 때는 진동만 더 많을수록 온도가 올라가. 같은 고체에서는. 자, 같은 액체 상태에서는 진동하고 이 병진 운동이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운동을 얘가 더 많이 해야지 1도씩 올라가니까 더 많은 열을 얘가 흡수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거의 2배 열을 흡수한다는 거야. 액체가 고체보다. 그래서 고체가 클 것처럼 보이지만 고체가 아니라 액체의 비열이 크고요. 자, 기체의 비열은 가장 작아요. 자, 왜? 아니, 기체는 진동도 하고 병진도 하고 회전도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력 때문에, 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열을 갈 때 운동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조금밖에 안 해서 마이너스 10도씩 운동을 해요. 그럼 온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이제 1도 올라가는 또 운동하겠지. 자, 액체도 여기 입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동은 늘어나겠지. 근데 문제는 기체는 입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자 간의 인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 열이 오로지 운동에만 쓰인단 말이야. 오로지 운동에만 쓰이니까 쉽게 어떻게 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체 비열이 가장 작고 액체가 가장 크다. 그래서 물 가지고 보면 물의 비열이 1, 얼음은 0.5, 수증기는 0.48. 이 정도. 48, 44?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관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3 가서 배울 거야. 고3 가서.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고3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알지? 자, 그래서 있잖아. 같은 물질에서는 누가 비열이 가장 크다? 액체. 그 다음에 고체. 뭐가 제일 작다? 기체가 작다. 알지? 자, 비열이 크다는 것은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가 바다고요. 자, 모래사장이에요. 모래. 우리가 비열을 보게 되면 바다는 물이고, 자, 모래는 암석이거든. 자, 비열은 물이 더 커요.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이 굉장히 커. 알지?
자, 낮이야. 자,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받을 겁니다. 자, 누가 빨리 가열이 돼요? 모래가, 그치, 비열이 작을수록 비열이 천천히 가열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천천히, 바다가 낮엔 천천히 올라가고 모래사장은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상대적 온도가 높은 고온이 되고, 자, 얘가 저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가 가면 어떻게 돼? 낮에는 바닷물이 시원해. 그치, 바닷물이 시원해.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 부피, 여기 공기의 부피 어떻게 돼? 커지지? 입자 운동 활발해지니까.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작아지겠지? 자, 밀도가 작다는 것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그래서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한 이 공기는 요렇게 가겠지? 그럼 일로 가면 어떻게 돼?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그렇지? 공기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 공기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람은 바다에서 모래 쪽으로, 자, 무슨 풍? 해풍이 분다. 언제? 낮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해풍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다고 모래야. 밤이에요, 밤. 햇빛 없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천천히 식죠? 빨리 식지? 비열이, 바다가 크니까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식는다. 그래서 이 바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단 말이고, 자, 모래사장은 빨리 식으니까 온도가 낮아.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돼? 낮에는 바닷물에 들어가서 쳐놀잖아. 해수욕장 가면 밤에는 모래사장에서 술 퍼먹고 있잖아. 거기 뭐야? 여기가 시원하니까. 그거 밤에 바다 들어가 봐. 바다가 시원해? 따뜻해요. 한겨울에도 바다에 물에 들어가 봐요. 따뜻해요. 그래서 그 찬물에 들어가서 입수하는 거야. 따뜻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의 밀도 작아지죠? 상승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오면서 내려오겠죠? 하강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무슨 풍? 육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풍, 육풍이 바로 바다와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대요. 이걸 우리가 저기압, 공기가 하강한대요. 여기가 고기압, 압력이 높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자, 여기 상승하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겠죠? 하강하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러한 해풍과 육풍이 바로 비열 차이. 비열 차이.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 자, 우리 사람은 우리 몸의 70%가 뭐다? 물이다. 근데 이 물은 비열이 크다. 그래서 물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다는 거야. 밖에 지금 폭염이잖아. 나가서 바로 뭐 체온이 올라가서 죽어? 아니지. 밖에 영하 20도야. 반팔 입고 나가봐. 바로 얼어 죽어? 아니야. 왜? 우리 몸은 물이기 때문에 밖이 아무리 더워도 체온은 천천히 올라가고 밖이 아무리 추워도 체온은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 그 체온 조절 작용을 하는 거지. 왜? 물이기 때문에. 자, 지구의 70%도 바다입니다. 그쵸?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의 하루의 기온 차이를 일교차라고 그래. 일교차는 지구 내 수성, 금성, 화성, 지구, 지구 행성 중에서 지구는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어떻게 돼? 적다. 적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저기 모래 사막 지역은 모래이기 때문에 비열이 작죠? 낮과 밤의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더 여름, 겨울에는 겨울. 그래서 거기 겨울에 그 있잖아, 우리가 파세코 있지, 파세코, 오박난로 이런 것들 거기가 제일 잘 팔린다, 우리나라보다. 사막 지역이. 그래서 그 막 거기 그 이제 걔네들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막 강군들에서 그 있잖아, 아랍 애들 막 이라크 막 그 피난 가잖아. 그 제일 먼저 챙기기 뭔지 알아? 난로야, 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파세코에서 만든 오박난로 그거 있잖아, 그거 챙긴데 왜? 거기는 사막 지역이라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
그거 제일 잘 팔린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열이다, 비열. 요거는 이제 우리 중3 때 배울 거고, 이거 중3 때 나오는 내용이고,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비열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을 거야. 자, 먼저 이제 그 물이 비열이 크다고 그랬잖아. 그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체온 조절할 때도 물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 자, 냉각수, 자, 그치? 온도를 낮추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 찜질팩 속에 있는 물. 자, 뜨거운 물은 천천히 식기 때문에 빨리 식지 않지. 찬물은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에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물중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중탕. 자, 물중탕은 우리가 어떤 액체를 가열할 때, 자, 만약 이제 그 폭발성이 있는 물질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열을 받으면 이제 그 불이 붙어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자, 그런 물질의 온도를 이제 올려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탄올 있지, 에탄올.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야. 근데 에탄올은 가연성이 있거든. 그래서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 자, 이렇게 에탄올을 요게 이제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고, 이제 이걸 가열을 하는 거지. 그 물에 끓는 온도가 이제 100도씨니까, 여기서 여기가 이제 90도씨가 되면은 90도씨로 유지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가열이 되겠죠? 그게 이제 물중탕이기도 하고, 우리가 물중탕에 쓰이는 예가 내가 이제 어떤 반응을 특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도씨로 유지하면서 반응을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50도씨로 온도를 유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물이 담겨 있는 수조 여기를 50도씨 물로 채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 돼? 자,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 온도는 똑같이 50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을 이용할 때 우리가 중탕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하고, 자, 난방용 보일러, 비열이 큰 물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한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쇠솥하고 돌솥이 있는데, 자, 무쇠 같은 경우는 쇠는 금속이라서 비열이 커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돌은 쇠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쇠는 비열이 작고 금속이니까 돌은 상대적으로 금속보다 비열이 커. 그래서 무쇠솥은 열의 전달이 빨리 되기 때문에 밥이 빨리 되겠지. 자, 돌솥은 열의 전달은 천천히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돼? 이 뜨거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돌솥밥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밥이 나오면, 자, 이거 밥을 푸고 그 안에 물을 넣어서, 그치, 누룽지를 만든단 말이야. 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니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 이제 그 냄비, 양은 냄비, 금속이라서 비열이 작지? 그러니까 빨리 음식을 하는데 좋단 말이야. 자, 뚝배기는 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단 말이지. 그래서 음식 조리는 천천히 되겠지만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약한 열을 가해서 오랫동안 음식을 조리할 때는 뚝배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비열이야, 비열. 자, 비열이란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니까 잘 좀 봐두고, 이제 열팽창이야, 열팽창. 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자, 그래서 열팽창은 뭐냐? 열을 가하면, 자,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 부피라든가 길이라든가 넓이 등이 커진다는 거죠. 자, 커진다. 뭐다? 팽창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열팽창이야. 열팽창. 그럼 반대로 열을 뺐으면, 열을 뺏어버리면 반대 온도가 내려가겠지? 입자의 운동은 줄어들겠지? 그럼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질 거야. 그쵸? 자, 인력이 커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는 짧아지겠지? 자, 부피나 길이나 넓이 등은 축소한다. 그래서 이거는 팽창의 반대, 열수축. 그래서 반대는 열수축이 돼.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팽창한다. 열팽창. 자, 온도를 낮추면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입자 간에 잡아당긴 인력의 크기는 커지고,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열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열팽창, 열수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열팽창과 열수축은 결국 뭐냐? 입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알겠지? 자, 서로 다른 물질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입자 간의 인력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열팽창이 잘 되겠지.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물질에서는 인력이 작을수록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열팽창이 잘 된다. 알겠지?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아, 열이 팽창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구나.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열팽창률이라고 그래. 열팽창률. 자, 이 열팽창률도 물질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거는 물질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물질에서는 자, 고체, 액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기체는 빼자. 기체 자체가 이미 이제 어떻게 입자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지. 그래서 열팽창이 당연히 기체가 제일 커. 어쩔 수 없어. 자, 동일 물체에서 그래 그냥 가자. 고체, 액체, 기체야. 자, 고체, 액체, 기체야. 자, 인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요관계 성립됩니다. 그 열을 가해서 자, 팽창이 되는 열팽창 정도는 어떻게 되니? 요렇게 됩니다. 알겠니? 알겠지? 자, 그래서 기체의 열팽창이 제일 커. 그래서 왜? 기체 간의 인력이 제일 작기 때문에 자, 고체, 액체. 그래서 고체, 액체를 주로 많이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팽창은 인력이 액체가 더 작기 때문에 열팽창은 액체가 더 크다. 즉, 고체는 입자 간에 조밀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입자 간 인력이 커. 그래서 열을 가하면 얘네들 진동하면서 어떻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자, 이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팽창 정도는 액체보다 어떻게 돼요? 액체는 약간 떨어져 있지. 그래서 입자 간 인력이 고체보다는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열을 가하더라도 액체가 어떻게 돼? 입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져. 만약, 잘 봐. 입자 간의 거리가 자, 2배가 증가했답니다. 자, 부피는 몇 배 증가해요? 부피는 2배가 아니지? 거리가 2배 증가했어. 부피는 8배 증가하지. 부피는 거리의 3승이니까. 부피는 거리의 3승이잖아. 길이의 3승 아니야. 길이가 2배씩 증가했어. 부피 8배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조금밖에 길이 증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부피는 그것의 3승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열팽창은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럼 기체는 어떻게 돼? 훨씬 더 커. 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지? 입자 간의 거리가 기체가 10배 더 커져. 물이 수증기가 되잖아. 그 부피는 약 1000배 정도 늘어나. 거리가 10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체는 아예 그냥 우리가 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를 많이 이제 기체 같은 건 엄청나게 크니까.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 비교하고. 그래서 고체보다, 자, 고체 열팽창이 있지만 액체 열팽창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온도, 자, 이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얘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되죠.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얘가 수은이면 어떻게 되니? 이게 바로 수은 온도계가 되는 거야. 1도에 해당하는, 이제 1도에 해당하는 열량을 수은이 흡수했을 때 그 팽창되는 정도를 눈금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냐면 수은의 열팽창이, 수은은 액체 상태니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은 온도계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 열팽창이 훨씬 더 커. 하지만 기체는, 자, 기체는 어떻게 돼요? 물질에 관계없어요. 자, 고체나 액체는 물질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왜? 고체나 액체는 물질마다 입자간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체는 물질에 관계없다. 왜? 입자간의 인력이 거의 뭐에 가깝기 때문에?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에, 입자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대. 알지? 그래서 이거예요. 0도씨 1기압에서 자, 10ml의 기체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지. 그러면은 273도씨 1기압이 돼버리면 얘는 부피가 얼마가 된다? 20ml 기체가 돼버린다. 그래서 부피가 0도씨에서 273도씨 증가할 때마다 자, 부피는 2배씩 커진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기체 열팽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온도로 고치면 이렇게 돼. 0도씨는 얼마? 0도씨의 절대온도로 고치면 얼마? 아니, 섭씨에다 273 더하면 되지. 273K가 되고, 자, 273도씨는 2 곱하기 273K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와 기체 부피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온도와 비례해서 증가한다. 기체 부피는 뭐야?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리고 열팽창 정도는 고체와 액체에 비해서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자, 온도를 올립니다. 자, 우리 고체를 볼게요. 길이 팽창이 있을 거고요. 자, 부피 팽창이 있어요. 그치? 길이가 길어지고 부피가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길이 팽창하고 부피 팽창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게 변할까? 길이 팽창이야. 길이 팽창. 왜냐면 길이는 자, 요렇게 한 앞뒤 방향으로만 늘어나면 돼. 변하면 돼. 근데 부피는 모든 방향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방향, 한 방향으로만 변하면 돼요. 늘어나면 돼요. 근데 부피는 모든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의 운동이 얘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치? 그러니까 같은 열을 가하더라도 얘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팽창되는 정도가 적다는 거야. 오히려 길이 팽창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길이 팽창이 더 커. 그러면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온도를 올려주면요. 저항은 커지니 작아지니? 온도 올리면 누가 더 커져? 얘가 더 커지잖아. 그 전체가 커지지.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저항이야. 금속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줄어들어.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 0이 됐지. 자, 저항이 0이 됐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저항이 0이니까 V는 IR, I는 R분의 V. 그럼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전류의 세기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류를 얻고요.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손실되는 게 없단 말이야. 저항은 방해하는 거잖아. 방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손실 없이 전기가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거 자기 부상 열차나 MRI라든가 송전선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름, 자, 길이가 길어. 자, 왜 여기서 부피를 얘기 안 할까요? 전선의 길이. 여기 봐. 자, 여름에는 전선은 열 팽창하는데 길이 팽창이 부피 팽창보다 더 커. 그래서 길이 팽창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어져서 늘어진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돼? 팽창이 아니라 오히려 수축이 되지. 그러니까 수축이 돼서 팽팽해진다. 근데 전선이 두꺼워진다, 얇아진다 이 표현 없잖아. 왜? 길이 팽창이 더 크기 때문에. 길이 팽창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리고 팽창이라는 것 자체가 부피거든. 근데 물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했지만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어. 그렇죠? 밀도가 커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자, 밀도가 작아져요. 보통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외적으로 따지는 게 뭐야? 물에서 얼음이 될 때. 얼음이 물이 될 때. 그치? 같은 질량의 물하고 얼음을 비교하면 부피가 자, 어떻게 돼요? 물이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얼음이 더 커요. 그래서 밀도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이유 설명했지? 얼음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입체적인 배열 때문에 뭐가 생겨버린다? 그렇지.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얼음이 물이 된단 말이지. 즉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럼 왜 어떻게 없어질까요? 빈 공간이 없어져요. 그렇잖아. 물이 얼음 될 때 부피 커지는 거는 빈 공간, 입체 배열 때문에 빈 공간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이 물이 되면서 없어진대. 왜 없어질까? 이거 어떻게 없어져야 돼? 이 빈 공간을 물 분자들로 채워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빈 공간에 물 분자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도씨까지 채워져요? 4도씨까지. 4도씨까지 채워져. 그러면 0도씨의 물에서 4도씨까지 가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알지?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의 밀도는 몇 도씨에서 가장 크다? 4도씨에서 가장 크다. 왜? 4도씨부터 그냥 부피가 늘어나거든. 4도씨까지는 빈 공간을 채우니까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얼음일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자, 이제 0도씨 물이 되면 어떻게? 공간이 깨지겠지. 깨지면서 어떻게 돼? 이 공간 사이에 물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4도씨까지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4도씨 때까지 물의 부피가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겨울철에 한강에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도씨 물인데 영하 20도씨가 됐어. 그럼 10도씨에서 온도가 내려갈 거냐?
자, 그러다가 4도씨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여기에 밀도가 제일 크니까 여기까지 가면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작은 물질이 내려가? 안 내려가요. 근데 4도씨가 되면서 밀도가 크죠? 4도씨 물이 내려가요. 그래서 바닥에 무슨 물이? 4도씨 물이 고이는 거야. 4도씨 물이 고이는 거야. 4도씨 물이 고이는 거야. 자, 표면까지 4도씨가 됐어. 그럼 이제 4도씨에서 3도씨, 2도씨 온도 내려가겠지? 그러면서 0도씨 얼음이 될 거야. 자, 계속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져요. 안 내려가요. 그럼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 되니까 어떻게 돼? 표면에서부터 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물은 표면에서부터 어는 거야. 왜? 4도씨 물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도 이거 화투에서 배울 거야. 고3 때 배울 내용이야, 이거 지금. 근데 고3 때도 계속 밀도, 뭐 고2 때 배운 거, 고1 때 배우는 통합에서 계속 밀도라는 개념이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밀도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밀도가 크다, 무겁다. 밀도가 작다, 가볍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부피 변화, 그래서 열팽창에서 부피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밀도의 변화도 생길 것이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은 0도에서 4도 사이에서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왜요? 얼음의 빈 공간을 4도씨 때까지는 채워지기 때문에. 물 분자들이 채워지니까 4도씨까지는 계속해서 부피가 작아진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4도씨 이후부터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 자, 다 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분자 운동 때 멀어져야겠지. 그래서 4도씨의 밀도가 제일 커. 4도씨의 물이. 제일 무거운 물이 4도씨 물이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바닥에는 4도씨 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냉동실에 이제 얼음 만들려고, 그치? 넣어봐. 그럼 이게 바로 얼음 생기는 게 아니야. 바닥에서 4도씨 물이 만들어지고, 4도씨 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다음 표면에서 얼어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바로 얼음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팽창 할 때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이 바이메탈이야, 바이메탈. 바이메탈. 자, 이 바이메탈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연결시켜요. 근데 같은 고체, 금속일 때는 종류마다 열팽창이 달라요. 열팽창률이 달라져요. 알겠지? 그럼 열팽창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자는 거야. 자, 구리하고 철을 이렇게 연결했어. 자, 전기를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 저항체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열팽창이 됩니다. 자,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아니죠. 구리가 철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열팽창은 누가 더 크다? 구리가 철보다 더 큽니다. 그치? 구리가 철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여기에다가, 자, 구리를 연결시켜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흐르겠지?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 과열이 되니까 불나겠지?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휘겠지? 그래서 일정 온도가 되면은 여기 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자,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휘니까 얘도 물론 이렇게 휘겠지? 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 단락이 돼버리는 거야. 즉,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미에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야.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야. 바로 요것 때문에. 알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기 주전자나 전기 다리미, 우리 주전자 봐봐. 전기 포트. 자, 물이 끓고 이제 막 끓어. 그럼 어떻게 돼? 딱딱하면서 올라가지? 이거야. 그러니까 100도씨 정도, 100도씨로 끓을 정도의 열이 발생이 되면 이 바이메탈 붙어 있던 것이 이제 열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꺾이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전원이 이제 전류의 흐름이 차단이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등의 온도 조절 장치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이메탈이라고 해요. 바이메탈. 바이메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팽창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 그래서 두 붙여서. 왜냐면 이거를 안 붙이면은 이 구리는 그냥 마냥 휘어버려. 마냥 휘니까 이 적게 열팽창이 적은 철을 그러면 요게 다른 거 철 대신 뭐 다른 플라스틱이나 나무 갖다 대면 이 자체로 그 나무 불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열팽창이 적은 철을 갖다 대서 이 조절하는 거야. 조절. 이 휘는 정도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팽창할 때 구리만 있으면 구리는 이만큼 휠 거예요. 근데 철이 있으니까 철이 천천히 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구리가 휘는 정도가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요렇게 요밖에 안 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갔을 때 이걸 조절하면서 그래서 조절하면서 이 정도 됐을 때 여기가 딱 떨어지게끔 단락이 되게끔 맞지? 이제 만드는 거지.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메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 일상생활에서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거. 자, 내열 유리는 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NT야, NT. 그러니까 견딘다, 반대한다. 그러니까 열에 강한 유리. 열에 강한 유리를 사용하면은 이 열에 강하니까 열팽창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 있잖아. 유리, 다이소라든가 유리잔 사잖아. 실수 그냥 뜨거운 물 딱 넣으면 쫙 하고 깨지지. 그게 이제 내열 유리가 아니라서 그래. 열에 약한 유리란 거야. 그러니까 싼 거지. 싼 유리니까. 싼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쉽게 깨지는 거야.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도 우리가 집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어떤 지지하는 지탱력을 이제 갖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만 놓게 되면은 여기서 양쪽에 이제 위아래 옆으로도 힘을 받았다 보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휘거든. 자, 근데 얘가 이제 철근이 이게 딱 지지하니까 어떻게 되니? 휘는 게 적단 말이야. 특히 온도에 의했을 때. 그렇잖아. 우리나라 여름에 더럽게 덥고 겨울에 더럽게 춥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잖아.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훈련 많이 한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막 훈련한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그러니까 꽉 낀 두 그릇. 그치? 딱 폈어. 설거지 하는데. 그치? 그러면 바깥쪽을 더운 물에. 그 바깥쪽 그릇은 늘어나고 안쪽에 찬물이면 어떻게 돼? 줄어니까 간격이 생기겠지. 자. 그 다음에 구부러진 송유가, 자, 기름을 보내는 관에, 자, 열팽창에서 늘어난 송유관을 구부러진 부분이 흡수하여 안전하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송유관을 이렇게 굳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놔서, 자, 왜냐면 쭉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구부려야 우리가 어떤 도로라든가 건물을 통해서 이제 이거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송유관을 잘 구부리려면 어떻게 돼? 열팽창이 큰 것으로 송유관을 만들어야겠지. 바로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철제 다리라든가, 철교, 다리. 그래서 열팽창으로 인해서 다리가 휘는 걸 막기 위해서 간격을 두는 거야. 그래서 간격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철로 같은 덜컹덜컹 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간격 때문에. 자, 그럼 치아 충전재로 우리가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금. 그래서 금은 열팽창이 우리 치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에 이제 여기 이제 땜빵 할 때 금을 끼우는 이유가 바로 요거야. 만약 열팽창이 막 크면은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치아를 덮을 거고요. 겨울에는 쑥 들어서 빠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체를 이용한 거고, 자, 액체를 이용하는 거는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온도계, 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는 바로 열팽창입니다. 액체 열팽창을 이용해서, 그래서 1도씨마다 액체 종류마다 팽창되는 정도 다르지. 그래서 그게 맞춰서 눈금을 정해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음료수병, 열팽창이냐 음료의 부피 증가를 고려해서 가득 채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주유도, 이제 우리가 보통 부피를 하니까는, 아침이나 저녁이 한낮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온도가 낮아. 근데 그 차이 없어. 그냥 말이 그런 거야, 말이.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열팽창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